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어제 저녁 동포청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민승기 회장의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55년 뉴욕 한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 단상에는 13명의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들과 세칙위원장이 자리를 했고 그 아래로 자리를 꽉 채운 한인 동포들. 먼저 뉴욕 한인회 제33대 민승기 회장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주 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하고 이경로 간사의 경과 보고에 이어 김영진 뉴욕 한인건설협회 회장의 찬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승기 회장은 회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한인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한인회관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역대 회장님들을 비난했으며 불법 선거를 통해서 부당하게 연임을 하고자 획책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별도의 기표소에서 기표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중 투표를 받기 위해 손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자를 구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투표 진행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30여 분에 걸친 개표 결과 민승기 회장의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제1란 뉴욕 한인회 제33대 민승기 회장 탄핵 안건 총 투표수 639표 중 탄핵 찬성 624, 탄핵 반대 9표, 무효표 13장, 해칙 82조 1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조항을 만족하였으므로 민승기 회장 탄핵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639표 중 624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표로 55년 뉴욕 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회장 탄핵입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오늘 여기 참석해줘서 압도적인 차로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동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이 됐다는 것을 이 투표로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 동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와 언론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탄핵 발의에 서명한 1,200여 명과 투표에 참여한 600여 명이 넘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제 열린 임시총회는 민승기 회장의 탄핵 외에도 총 5가지 주요 안건들이 상정돼 한인 동포들의 투표를 통해 통과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가져온 34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임시총회는 민승기 회장의 탄핵 외에도 유창원 이사장 탄핵,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뉴욕 한인회관 장기 리스 규정 등 총 5가지 안건이 상정돼 한인 동포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민승기 회장의 회칙 위반을 방조하고 잘못된 이사회 운영을 책임을 물어 유창원 이사장을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제33대 후반기 이사회는 견제하기는커녕 민승기 회장이 41개 조항의 회칙을 위반하는데도 이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창원 이사장 스스로가 14개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그 잘못이 작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원인이 된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도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회칙을 개정한, 즉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인 운영규정 44조를 자격 박탈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개정 과정을 회칙을 속이고 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인회 이사장, 선관위와 한인회 회장
현 한인회 회장으로서 후보인 이 모두가 비밀리에 모의된 계략으로서 또한 뉴욕 한인회 회칙 91조 회관 매각 조항을 회관 매각 및 장기 리스로 수정해 15년 이상 장기 리스 계약 시 매각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유창원 이사장 탄핵안은 찬성 638표, 반대 2표, 무효 9표로 통과됐고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결정은 찬성 630표, 회관 장기 리스건은 647표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회장과 이사장의 탄핵으로 공석이 된 뉴욕 한인회 집행부에 공백을 막기 위한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설치는 투표 절차 없이 참석자들의 찬반 거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앞으로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34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뉴욕 한인회장 탄핵에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한인들이 임시 총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자 주최 측은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해 화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임시 총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약 700여 명.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사안에 따라 610명에서 660명이었지만 총회 시작 후 안건 발의 등 회의가 길어지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간 한인들도 있어 약 700여 명의 한인들이 총회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가 진행된 대동연회장 층은 참석자 수가 대연회장 수용 인원을 초과하자 소연회장을 개방해 총회 진행 상황을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자들의 총회 참석을 도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리면서 잠시 혼란하기도 했지만 진행 요원들의 통제에 따라 큰 사고 없이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를 마친 한인들은 한인사회 분열의 책임은 민승기 회장과 뉴욕 한인회 집행부에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는 꼭 와서 본인의 대표자들의 그 잘못된 점을 우리 서민들도 참여해서 한 표로서 우리의 의지를 가르쳐주고 한인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한인사회 55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봐야 했는데 오늘 그 민승기 회장이 너무나도 많은 위법을 하고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하게 돼서 반드시 응징을 받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필 규정의 진리를 우리 한인사회에 부각하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50만 동포가 일치단결하여 우리 화합된 모습을 꼭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장에는 관할 백구경찰서에 경찰관 7명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5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오늘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자동차들을 선보였는데요. 한국의 현대와 기아 자동차도 신차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는 뉴욕 오토쇼 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5년 역사의 뉴욕 국제 오토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공개에 앞서 오늘 언론에 먼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다, 포드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부터 에스턴 마틴, 롤스로이스 등의 고가 브랜드까지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가 한데 모였습니다. 편리함과 실용성을 강조한 중형 세단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화려한 스포츠카가 전 시장을 찾은 기자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와 기아도 신차를 선보이며 그 당당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기아 자동차는 오늘 2016년형 올뉴 옵티마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기아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 옵티마는 지난달에만 미국 시장에서 10,000대 이상 팔리는 실적을 기록하며 기아를 대표하는 차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이클 스프라그 마케팅 부사장은 2016 올뉴 옵티마는 기존의 역동적인 디자인에 모던함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이 깃든 꼼꼼한 내장 마무리와 자동 제동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더해 올 한 해 기아의 명성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The design continues our design-led transformation, very sleek, an evolution of the Tiger Nose Grille, which made Kia so famou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interior, much more refined, the overall NVH, very, very quiet, and the overall driving dynamics, really fun to drive. 오늘 첫 선보인 2016 올뉴 옵티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기능으로 전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2015 뉴욕 국제 오토쇼는 3일부터 12일까지 맨해튼 제이콥 제비치 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늘 2015에서 16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접수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작 5일 이내 쿼터 마감이 예상됐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청서가 쇄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역시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도 지난달 12일 H-1B 비자 신청 사전 접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첫 5일 동안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우선 석사형 쿼터 2만 개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와 학사 신청서를 합쳐 다시 학사형 쿼터를 넣고 추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첨 여부는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하순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 접수에서는 속성 처리 신청의 심사 개시일이 5월 11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속성 처리를 신청해도 심사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렌트 안정 조례 3년 연장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시가 주택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6월 만료되는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로 만료되는 뉴욕시 렌트 안정조례를 2018년 4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수정안에 서명하고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렌트 안정조례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연장돼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로 만료 예정인 뉴욕주 렌트 안정법은 서민 아파트 부족으로 렌트 급등의 우려가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렌트 인상률을 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렌트 안정조례는 뉴욕시가 주택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시의회가 선언함으로써 뉴욕시가 계속해서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의회에서 이 주 렌트 안정법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 헤이스티 주 하원 의장은 지난 2월 렌트 안정법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연장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메디케이드를 받았지만 수혜자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사용에 불편하고 혜택이 적기 때문인데요. 뉴욕, 뉴저지가 50개 주 가운데 메디케이드 취급 비율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개한 2013년도 전미 보험 수혜자 취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병원들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취급하는 비율은 평균 38.7%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인 68.9%의 절반가량 수준입니다. 뉴욕주도 57.1%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는 54.2%, 플로리다 55.9%, 루이지애나가 56.8%,
1.5%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 5개 주에 속했습니다. 반면 메디케이드 환자 취급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네브라스카주로 96.5%에 달했습니다. 이어 노스다코다 96.2%, 사우스다코다 94.4%, 미네소타 94.1%, 뉴멕시코가 93.3%로 상위 5개 주에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가 일반 사보험에 비해 의료 수가가 낮은 데다 취급 병원들에 대한 감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기피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병원들에게 메디케이드 환자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메디케이드 기피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이 오히려 시험 거부를 부추기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교사노조가 학부모들에게 다음 달 실시되는 주 표준시험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뉴욕주 교사평가제도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렌 맥이 교사 노조 위원장은 표준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 진척 여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시험 거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맥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하는 교사 평가제도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교사 평가제도 개혁안에서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5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사 노조는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3년 만여 명이 시험을 거부했고 지난해에는 6만여 명이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교사들까지 시험 거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동참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릴 티취 주 리전트 위원장은 표준 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며 시험 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되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 그처럼 어려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학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예일과 코넬대는 합격률이 소폭 상승했고 다트머스와 브라운, 컬럼비아와 프린스턴대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넬대 합격률은 14.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았습니다. 41,907명이 지원했고 6,234명이 합격했습니다. 다트머스대의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1.2% 떨어진 10.3%로 2504명이 지원해 2,120명이 합격했습니다. 유펜은 37,267명이 지원하고 36,097명이 합격해 지난해와 비슷한 9.9%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운대는 8.5%로 지난해보다 0.1%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28%의 합격률을 보였던 프린스턴대는 1.29% 감소해 6.99%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컬럼비아대는 6.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프린스턴대 입학처장은 이번에 기록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냈기 때문에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낮게 나왔다며 학생들의 성적 등 성취 부문 외에도 예술적 재능과 리더십, 운동 능력 등의 활동을 비중 있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민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한인타운 내 윌시어 메트로 워크소스 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윌시어 메트로 워크소스 센터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윌셔 메트로 워크소스 센터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윌셔 메트로 워크소스 센터에서는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할인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4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고, 근데 새로운 2가지가 참 굉장히 좀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 인컴하고 상관없이 학생의
메리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든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윌셔 메트로 웍소스 센터 측은 이번 프로그램의 한인 학생 참여를 돕기 위해 한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파바, 화랑과 같은 한인 단체와도 협력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주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각 부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며 시간당 $9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컬리지 인턴십과의 연계를 비롯해 MTA 취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Discipline might be our concentration for college, so they could be in planning, urban development, finance, design, drafting, and they'll try to put them in those departments so it'll go towards a learning experience for college.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GPA 3.0 이상의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의 학생으로 시민권자여야 하며 신청 마감 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입니다. 윌셔 메트로 웍소스 센터에서는 또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을 위해 물류, 무역, 교통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셔 메트로 웍소스 센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과 자세한 설명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10년을 하루같이 8시간을 걸어서 출퇴근한 한 남성. 그의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이 자동차를 선물했지만 과연 그의 고생이 끝난 것일까요?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사는 제임스 씨는 오전 8시 출근길에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려내린 곳. 그런데 출근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시간 반을 꼬박 걸어야 그가 일하는 공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I do this 5 days a week. 5 days a week. I don't even get any sleep. I don't even get any sleep through the weekends.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한 뒤 제임스 씨는 퇴근길에 오릅니다. 밤에는 버스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아침보다 8km를 더 걸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새벽 4시.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이고 나면 다시 출근 시간입니다. 이렇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약 8시간. 하루에 총 34km를 걷습니다. I can't imagine not working. I didn't want to end up doing nothing. Did you know how long it took me to find this job? 이런 사연이 소개되자 한 대학생이 자동차를 사주자며 인터넷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Most of the donations have been $20, $25, and I've had a lot of people comment and say that, this is all I have. I wish I could give more.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쳤고 최종 모금액은 3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더구나 지역 자동차 판매점에서는 그에게 신형 자가용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디트로이트시는 그의 끈기와 성실함을 높이사 자랑스러운 시민상까지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역전의 행운은 뜻밖의 불행을 불러왔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집주인이 집을 더럽게 썼다며 6천여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When money comes into play, people change. And she wanted a piece of his pie. And lucky for him, Michigan outlawed common law marriage in 1957, so she doesn't have a leg to stand on. 그의 돈을 노린 살해 위협까지 잇따르자 결국 제임스 씨는 한 달 동안 2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고 법원에 여자친구의 접근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모두 끊어버리고 새 주소도 비밀에 붙였다는 제임스 씨. 길고 긴 출근길은 짧아졌지만 마음고생이란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된 건 아닐지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라운드에서 한인 남학생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1일 낮 12시쯤 이 대학 물리학 박사과정 1학년의 25살 손현주 씨가 과학도서관 12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명백한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00만 상당의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 등 총 2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청은 모자지간인 43살 에릭 베이너와 66살 폴리나 베이너가 발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춘 가짜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허위 청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 보조인인 28살 김모 씨도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공립학교 내 예배 허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브롱스 믿음의 집 교회는 주일 예배를 공립학교에서 가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들은 종교단체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위해 단체나 교회를 재정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중요회가 뉴욕 일원에서 한인사회 효자와 효부를 찾고 있습니다. 한미중요회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15일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효자 효부 효행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에 수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픈 부모의 봉양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후보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다 맑은 날씨가 반복되면서 바람이 불겠지만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약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